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 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부 비판이었어요.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당 밖에서, 그리고 소위 우파라고 하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을 공격을 하면 이것을 또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력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잘못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비판하고 집중해서 컨텐츠도 만들고 해야 될 시간에 당 내부 싸움,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것을 막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당을 비판하는 것을 막고, 이런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지속되는 것 같아요. 좌파 우파가 뭔가 의견 충돌을 해요. 이때는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가 우파한테 뭐라고 하고 우파가 좌파한테 뭐라고 하면, 쟤네들 원래 저런 애들이니까, 좌파야 원래 우파 까고 우파야 원래 좌파 뭐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라고 하는데, 문제는 같은 우파에서 우파를 공격하고 좌파에서 좌파를 공격하게 되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명확한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좌파 진영에서 야, 홍준표 막말이다, 홍준표 이런 말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좌파에서 반대 안 해? 좌파는 원래 홍준표한테 반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파 내부에서, 예전에 예를 들면 남경필 전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홍준표 대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막말이다라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는데 같은 자유한국당의 누구도 그 말이 막말이라고 하네? 이러면 이 공격력과 전투력은 훨씬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당에서 볼 때. 이래서 내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내분을 하게 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선동이, 그 말도 안 되는 광우병 난리가 났을 때 아마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당시 그 우파 정당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저거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가졌으면은 그렇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국정농단 이런 것도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물어볼 수도 있지. 내가 대통령이야,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거나 자식한테나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나 물어볼 수 있지. 제가 대통령이 친구한테 친구랑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야, 내가 요새 이런 고민인데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 어떤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국정원에 반영했다. 그럼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생각이라고 봐야죠. 여기저기 다 아이디어들이 무진장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 미국을 보면 온갖 가족들이 그냥 대놓고 막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아내한테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한 게 더 많겠죠. 그 중에 일부를 하면은 그냥 내 생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똘똘 뭉쳤으면 국정농단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광우병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프레임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이게 어떻게 막말이야, 맞는 말이지, 중진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준표 대표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다소 좀 거친 말이 있을지언정 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았으면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현주,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현주 의원이 우익의 목소리를 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판국에 또 누군가는 이현주 의원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우파에서. 지금 그래도 이현주 의원의 말빨이 좀 먹히는 게 사실은 우파에서 비판한 게 아니고 원래 민주당 출신이 비판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현주 의원은 우파에서 공격한다? 이거 되게 오판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현주 의원이 못해 먹겠네, 그럼 이제 나 문재인 정부 그만 비판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물론 이현주 의원은 안 그럴 거라고 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누가 또 민주당이 됐던 바른미래당이 됐던 누가 또 바른 말을 하고 누가 또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욕먹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부분을 비판하는 거는 그 내용이 맞으면 그래도 뭐 민주당 출신 누가 바른 말 하네, 이런 식으로 봐줘야지, 그거를 너 민주당 출신인데 뭐 너는 뭐 탄핵 때 어땠냐, 뭐 이거 지나간 역사까지 하나하나 다 들이밀어갖고 하면은 어떻게 세를 모으고 어떻게 우리 편을 더 모으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똘똘 뭉쳐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명확한 논리로 바른 말로 비판하는 사람이 하물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그 과거 얘기 다 끄집어내갖고 따지고 들면 언제 우리 세력을 키우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좀 안타까운 짓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현주 의원과 대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현주 의원의 그 발언, 그 논리, 그 진정성만은 그래도 저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당에서 물론 민주당이 있었지만 좌파인 민주당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잘할 걸로 기대를 했다. 그런데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좀 아니더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보니까 맨 박근혜 정부 비판하고 뭐하고 해서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뭐예요? 국민들도 이제 하나씩 알게 됐죠. 엄청나게 박근혜 정부 욕하고 코드 인사 지적하고 청렴한 거 물고 늘어지고 인사 비판하고 비리 얘기하고 실정 비판하고 해놔서 그러면 좀 얘는 좀 잘하려나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더 청렴하기래요. 인사가 깨끗하기래요. 정책을 더 잘하기래요. 더 유능하기래요. 뭐 하나 더 뛰어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좌우를 떠나서 누구라도 서로 공격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 넘으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좌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넘어와라 해서 또 세력을 더 키우고, 그게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